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원국 경기대 교수,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찬바닥에서 아침을 맞이한 손학규 이정미 대표. 단식 일주일 만에 민주당이 좀 달라진 안을 들고 오긴 했습니다만 이분들 마음을 돌려놓는 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통령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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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제가 오래 버틸 테니까 그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실하게 합의를 해 주십시오. 두 대표에게 단식하냐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원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힘 보태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두 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당의 대표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법 문제는 우리 당에서는 야3당이 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날 의총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김성태 대표가 그때 합의서에 서명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손학규 대표 입에서 사실 어제서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원총회나 아니면 회의할 때 보면 상당히 깔끔한 모습이시던데 속사정은 있었나 봐요. 김재 변호사님. 당연히 힘들 겁니다. 지금 네. 7일째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손 대표가 사실은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한 6일째 접어드는 어제였죠. 어제부터 네. 몸이 힘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 뭐 어떻게 사람이 6일간 굶었는데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최대한 이제 꿋꿋하게 버티도록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랑 같이 두 손을 꼭 잡고 이 의원총회에 들어갔는데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래 그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동안 본인은 수염을 깎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염이 6일 동안 자란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하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째 단식한 손학규 대표가 더 깔끔한 모습이고 네. 김관영 원내대표는 되게 좀 덥수룩한 모습이어서 네. 이게 어떻게 지금 일주일째 단식인 분보다 더 좀 모양새가 좀 초라해졌냐 네. 뭐 이제 이런 그런 이야기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오늘부터 바른미래당의 나머지 의원들도 대표 홀로 둘 수 없다. 동조 단식에 들어가기 시작한 모양인데요. 그 첫 번째 타자가 김관영 원내대표인데 정말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단식도 시작 안 했는데 덥수란 수염에 단식 7일째 손 대표보다 더 오래 단식하신 분 같아요. 저보고 너 단식할래 수염 안 깎을래 그러면 당연히 수염 안 깎는 걸 선택하겠어요. 네, 그렇군요. 잘 됐죠 뭐 수염 매일 깎는 것도 귀찮은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범여권이라고 부릅니다만 지금 네.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엔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늘려야만 하는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국당은 전혀 찬성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면 지역구 의원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 정수 전체를 300명에서 적어도 뭐 60명이나 100명 이상 늘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한국당으로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민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민주당도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도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해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정의당 등을 비롯한 다른 당의 공격을 좀 피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고 좀 말을 바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오늘 이정미 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만 번들어하게 하지 말고 우리한테 와서 찾아올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설득부터 하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사실은 찔끔찔끔하십니까? 이거 언제 되겠어요? 속내를 아는 거죠. 근데 글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구나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표결로 처리한 적이 없거든요. 네. 적어도 그거는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처리했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도입하게 되면 이제 소수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여러 명 배출할 수 있어서 매우 좋겠습니다만 네.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늘리는 게 과연 옳으냐 근본적인 의문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소수당의 외로운
투쟁과 단식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야 3당이 릴레이든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정미 대표에게 조금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데요. 배우 안석환 씨가 왔다고 합니다. 김 교수님, 이 두 분이 어떤 인연이시길래 오늘 이런 장면이 나온 건가요? 네, 두 사람의 인연은 최근에 네. 여러 번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고 노회찬 의원의 장례식 때 같이 만날 계기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사실은 네.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보고 안석환 배우가 참 열심히 좋은 정치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만들어준 생강차를 가지고 위로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안석환 배우는 뭐 아시다시피 드라마 또 연극 뮤지컬 저도 네. 개인적으로 몇 번 뵙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세요? 노래도 굉장히 잘합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그런 여러 가지 가곡이라든가 아주 그 연극 내에서도 잘 부르고요. 네. 또 안방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높은 분인데 어쨌든 이런 좋은 정치 개혁에 대해서 단식까지 하고 있는 거 격려하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전했고요. 아마 온 국민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정치 개혁의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정치학계라든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는 지금까지 양당이 소위 말하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득표는 60%하고 의석은 80% 가져가는 이거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라는 건 이미 정치학계나 저희 모든 이 정치학에 대해서 기본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동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반드시 해야 될 개혁이고요. 일단 야 3당이 나섰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당연히 나서야 되고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방송에서 아마 얘기를 듣고 마음을 바꾼지 모르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저는 반드시 바꿔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된 선거구에 나오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정치도 바뀌어야 되고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안석환 배우가 찾아간 것이 아닌가. 이런 정치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따뜻하게 또 네. 위로하고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당이 바뀐 건가요, 근데? 아니, 그 말이 그 말이던데. 민주당은 안 될 거 알면서 지금 저러는 거니까요. 저 개인적으로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 개혁이 아니고 정치 계약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 중에 유럽에서 좀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게 비례대표 숫자를 대폭 늘리면 계파 정치, 보수 정치가 훨씬 심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사실은 그 폐해가 더 심하고 표의 비례성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41% 득표해서 집권을 했는데 그러면 59% 야당의 권력을 넘겨주나요? 네. 그건 대통령제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또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금관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조금 더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깨끗하죠? 건강해 보이죠?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금 시험을 기르고 제가 단식을 하는 동안 시험을 깎지 않겠다고 얼굴이 깨끗하니까 저 사람 뭐 먹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의심도 좀 드시죠? 걱정 마십시오. 저는 지난 목요일 단식을 선언하고 나서 바로 그 시각부터 물과 소금 외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단식이 나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상대방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방송 나가는 동안에 제 양쪽에 있는 분들은 개악이냐 아니면은 정말 개선이냐 갖고 갈등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렇게 민주당, 한국당 의견이 다른데 교육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치원 3법, 이게 정말 이 논란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사자인 교육위원분들이 좋은 데 가셨다면서요. 배 변호사님. 오늘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국외 출장을 떠나서 사실은 좀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네.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뭐 말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적인 유치원에 대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큰 기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지금 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그 보조금을 차라리 엄마들에게 직접 줘라. 그러면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엄마들이 받기보다는 유치원에 지급이 되고 있는 이 시점이라면 이것을 좀 공정하고 획일적으로 잘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
또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사자들이 극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익 집단의 한쪽 편에 서서 뭐 한국당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둘 다 어느 쪽에도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뭐 카풀이나 택시 운전기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자면은 우선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그 땅을 확보해서 유치원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국공립 시스템을 넣으면 되는 것이지 어떤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자꾸 보조금을 줬으니까 마치 국공립처럼 하겠다라는 것은 뭐 방법의 적정성이라든지 수단의 상당성이라든지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좀 반하는 감이 있어서 좀 국회에서 좀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 이제 국회 소속위에서 뉴질랜드와 호주로 좀 출장을 떠났다고 하니까 참 예산을 가지고 본인들이 너무 좀 노는 건 아닌가 이런 비난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와중에 또 세비도 올렸다가요. 이제 다시 토해낼 분위기의 국회인데요. 이런 점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의 시선이 예민해지죠.